사회복지관 사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그 안에 있는데요. 제가 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도에 대한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뒤에 부분 쪽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사회복지계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발단과 전개 부분 쪽입니다. 요것은 보통의 민간이 딱 진행되는 것처럼 똑같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광명시가 위탁 운영체로 나눔과 섬김을 사단법이 결정을 공고했는데, 문제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러면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사회사업을 제대로 못했는가, 사회복지 실천을 매우 잘하고 있었고, 또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었고, 사회복지계 전반으로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감대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변경이 되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 실천을 잘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하안복지관 직원분하고 사회복지계에서 이것이 공정했는가 투명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눔과 섬김에 대한 쪽으로 맨 처음에 비판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받은 곳 쪽으로 갔었는데, 우리가 법인과 법인 간의 싸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로 이것을 결정했었던 지자체에 대한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자성하고 자제가 일어나면서 광명시 민간위탁 제도 자체에 대한 초점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광명시 공무원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위탁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실천이 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것이니, 직원들은 어떤 점수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은 것이냐라고 묻기 시작했고, 그런데 광명시 공무원분들은 고용 승계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나서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당연히 더 반발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스스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직원분들도 이제 입장문들을 발표하기 시작하고, 사회복지계에서도 정보공개 청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입장을 정리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광명시는 공정했고 투명했고 직원 전원 고용 승계한다 라고 하는 내용만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쪽으로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제안했는데, 요 다음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 복지계에서 일부가 기존에 있는 관장을 고용 승계하는 것으로서 수습책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미봉책으로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새로 받는 곳 있죠. 거기에다가 기존 관장을 그냥 고용 승계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마무리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타협책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회복지계 내부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을 기존에 있었던 관장이 이걸 수용하잖아요. 수용해가지고 만약에 그냥 기존 관장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유지됐었으면, 그러면은 전포복지관 사례랑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위탁 관련해가지고 발표했던 관장이 탈락되고 그냥 미봉책으로 수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수습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계 일부가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근데 당사자 무관하게 제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는 의도는 선하나 이것이 무엇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느냐 하면, 위탁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초점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초점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놓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눔과 섬김에 제안했던 것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관장이
사회복지계 사람들하고 이런 이슈들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민간 위탁에 관심 있는 것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소문이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소문이 만든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기존의 관장은 그 소문이 페이스북에 올라오자마자 금방 지워지긴 했으나 우리 사회복지가 매우 좁아서 그래서 다 퍼지기 시작했고 그 퍼진 상태에서 기존 관장이 자기가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는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이 초점을 흐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싶어서 그날 바로 12월 12일 날 회의를 발표합니다. 문제는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거기에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면 운동성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외곽에서부터 무엇인가를 도와주겠다라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자체의 운동성을 갖고 있는 핵심 문제 제기자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것을 지원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광명시에서도 무대응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무책임하게 한 부분도 있으나 사회복지계 내부에서 대의 명분보다 해결책을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수습하려고 했었던 이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마 정보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우리가 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가, 그냥 기존의 관장 중께서 그냥 수용해주고 타협하면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뒤에서 소문들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에서 수습책으로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요, 다음번에는 구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수습책이라는 이름으로 미봉책이 발생되면서 현장은 계속해서 무기력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끊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소문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누군가는 전달을 퍼뜨리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우리 복지계 내에서 걸러지느냐 경중을 따져서 그렇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퍼뜨려지면서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이 초점이 무너지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대응하는 것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존 관장이 퇴임했던 것은 핵심 동력을 명확하게 잃어버리는 구조로 들어가면서 이때부터는 거의 지는 싸움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는 기존에 운영했었던 법인은 이 대척점이 계속 강화되면요, 지자체와 대립하는 법인으로 찍히게 되고 그러면 다음번에 새로운 시설을 위탁받고자 할 때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위수착제도 전체를 바꾸는 것은 동의하나 하지만 그것의 표적이 되는 게 우리 법인이 되는 것은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의견을 바꿉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법인이 본 사안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광명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면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직원분들이 문제 제기를 할 때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고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간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사회복지계에서도 대의 명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수습하려고 하면서 직원들이 핵심 문제 제기자들이 소외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기존 법인들도 나랑 선을 긋기 시작하니까 직원들도 소외되기 시작하고, 게다가 소문을 퍼뜨리는 그것을 믿고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야 너희 지금 이거 그냥 실리 자리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사회복지계로부터도 소외되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 문제 제기자들이 같이 활동했었던 사람들로부터 점점 소외되기 시작하면 동력을 잃게 되고, 동력을 잃으면 당연히 직원들도 이탈하게 되고, 이탈하게 되면 당연히 핵심 문제 제기는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형태는 문제 제기를 했었던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집행했었던 공익감사 청구 그리고 정보공개 정보 관련된 행정심판 요것만 하는 주체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흩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는 요것은 우리 사회복지계가 문제 제기자들을 얼마나 소외시켰는가 하는 부분도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사회복지계에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한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약 2주가 지난 뒤에 입장문이 발표됐는데 이때는 이미 동력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었었는데 입장문 자체 뒤에 제가 첨부로 별첨을 넣었습니다. 하원복지관을 지칭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약 한 달 후에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경기도 사회복지관협회가 입장문을 발표하는데 경기도 사회복지관협회는 하원복지관도 지칭하지 않았고 대상인 광명시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도 발표했는데 하원복지관을 지칭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동력을 다 잃은 상태였던 겁니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사회복지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곳이 나중에 이렇게 동력을 다 잃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뭐로 의심받기 딱 좋냐면요, 우리도 무엇인가 했다 라고 하는 그냥 면피용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경기도 사회복지관협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한종합사회복지관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지 않고요. 경기도에 있는 거고 경기도의 사회복지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당사자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어야 동력이 계속 확산될 수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나서 주셔서 그것도 한국보다 더 늦게 대응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되니까 협회로부터도 소외되는 겁니다. 직원들과 이 문제 제기자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2월 31일 날 관장 제외에서 총 12명이 퇴사합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만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했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했고 게다가 또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동력을 유지하면서 핵심 문제제기자로서 문제제기를 하면 우리 동료들이 우리를 수용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믿음이 있었다면 저는 버티면서 문제제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계로부터도 소외되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도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직접 나서진 않으면서 뒤로 연락해가지고 당신들이 뭘 하라라고만 자꾸 하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법인도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공익감사가 돼가지고 실제로 문제제기가 됐다 하더라도 민간이탁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유지하십시오 라고 할 때 주체가 없습니다. 법인 자체가 이미 빠졌기 때문에 기존 법인이. 그래서 저는 요거는 한종합사회복지관은 이런 선례로서 그냥 남게 될 가능성이 높지 실제로 무엇이나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계속 이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2번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태가 드러난 사회복지시설 리스트하기 문제점, 제도적인 문제점은 다른 발제자가 다 다룰 것이니까 주민이 주권자로서 해당 시민의 참여권이 미비한 것, 그리고 이해 당사자로서 직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청 배제되어지고 단지 그냥 고용 승계할 뿐이니까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라고 하는 대상으로만 전락한 부분, 이 부분들은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에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던 건 지자체장의 영향력이 훨씬 더 절대적으로 사유하게 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공공기관이 지자체장에 예속화되어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미 중앙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자체장이 바뀌었을 때 부패가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권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자체장 이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들을 보면 지자체는요 어차피 내가 임명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의 법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바꿀 생각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조용히 수습하기만을 바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법인과 직원들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직원과 기관장을 분리시키면은 훨씬 더 관리하기 쉽고 힘이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지자체는 저는 저절로 좋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2010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똑같이 권고안을 내렸는데 지금 8년이 지난 동안에도 여전히 민간위탁 제도에 대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요번에 한 것도 2019년 12월까지 바꿔야 되는 것으로 권고사항인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크게 바꿀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법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찍힐까봐 향후 기관을 수탁하는 데는 현저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만 반발할 뿐 그 지자체에 순응하고 이후에 문제 제기하는 발언 행동 등을 오히려 막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신규 법인은 지자체의 민간위탁이 불공정, 불투명하다고 의심받을수록 신규 법인도 정당성을 의심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문제 제기하는 쪽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메신저 자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기존 법인이 실제로 운영을 잘 못했어. 그리고 관장도 문제가 있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너희도 깨끗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을 공격하는 것이 자신의 정당성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누구도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정부도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법인은 대응을 하고요. 지역주민은 안타까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분들이 평소 대면했던 직원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바뀌어지는지에 대해서까지 이해하시면 좋겠으나 거기까지 이해하시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건 관장이 바뀌는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만났던 직원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근데 지자체에 물어봤더니 고용 승계 다 돼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우리 직원 지켰다고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용 승계가 보장된다는 정도만 확인하면 더 이상 관여하는 동기가 그리고 역량이 떨어지시는 부분이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이해 당사자로서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원이 이 문제 제기를 해서 얻는 실리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실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셔야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운영위원회 장이나 아니면 위원회 구성원 분들이 이러한 사안에 대한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지만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실리가 없으면 대의명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역량도 없기 때문에 그냥 수습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계 영세 기관이나 협회 구체적 사안이 발생하면 대각 손익을 우선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대의명분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수가 되어지는 거고요. 문제 제기자가. 근데 일부 인사는 실리라도 얻어야 한다면 미봉책으로 수습책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거 이거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운동이 없었을 때는 움직임이 없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과거에는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명확한 목적을 대상을 지칭해서 내용을 지칭해서 초점을 지칭해서 그래서 움직이고 있을 때 뒤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소문만 퍼뜨리게 만들고 그래서 동력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은 알겠으나 달려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명확한 대우에 동참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사회복지계에서 소문 확산자, 이게 꼭 짚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소문이 들려오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우리 사회복지계의 특징은 겉으로는 전부 다 대의 명부에 동의하는 것 같으나 뒤에서는 페이스북 메시지, 전화, 직접 만나가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다른 메시지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보다 비본질적이면서도 훨씬 더 이슈화되거나 가십에 가까운 얘기들이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달하거나 확산시키고 이것을 또 의심하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 스스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돌면요. 먼저 뭐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냐면 이것이 과연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이 대의명분의 중한 사안과 대치할 만한 사안인가. 경중을 따져서 우리가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럼 소문이 빨리 돈다?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사실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뒤에서 누가 그랬대더라 라고 하는 내용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해결 방안은 제도적, 본질적, 구조적 차원은 뒤에서 알아서 다 하실 거고 특히 민간위탁 관련해서 정보공개 선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다음에는 누군가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앙기관에 의해서 감사를 받는 선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누군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했었던 것에 대해서 권고 조치를 기한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민간위탁 제도에 대해서 지자체가 받아들인지 확인해 주시는 것도 가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따가 박경희 선생님이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서울협치협의회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제도들을 협신하겠다고 권고를 했고 서울시장이 그걸 받아들인다고 말은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계 내부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저는 우리 복지계가 바뀌려면 지식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인의 문제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의 현장 적용해보는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외골수로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복지계는 주로 지식인의 문제의식으로 이것저것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리고 끈덕지게 달라붙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민간위탁 제도가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지식인은 많으나 평론가의 수준에 머물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건 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는 여기까지는 해보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문제 제기하시는 자한테 이것도 해봐라 하는 쪽으로 평론하듯이 하지 않으면 우리 현장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